원전 사고 이게 한번 일어나면 엄청난 충격을 주지.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그랬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원전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나면 일단 우리 주민들이 대피해야겠지. 원전에서 몇 킬로미터까지 사는 주민까지 대피를 해야 되는지 정해둔 게 있다는데 이번에 그 기준이 변경됐답니다. 왜 기준이 변경됐고 앞으로는 뭐가 달라지는지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 에너지 정의 행동의 정수희 활동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활동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라는 것 많이 듣긴 했는데 이게 뭡니까? 네, 그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법, 즉 이제 방사능 방제법을 만들어서 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주민 보호 대책을 이제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법에는 핵발전소나 연구용 원자로 등 이제 핵시설 등에서 이제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각 시설별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정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요. 핵발전소와 같이 이제 방사성 물질의 사용이 많고 규모가 큰 시설은 20에서 30km, 그리고 이제 연구용 원자로와 같이 좀 규모가 작고, 그리고 또 이제 열 출력에 따라서 뭐 한 500m에서 5km까지, 그리고 고준위 핵 폐기물이 지금 부산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고준위 핵 폐기물 저장의 처분 저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km에서 5km 범위 내에서 이 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정해서 시민 보호 대책을 미리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위험도에 따라서 딱 구역 나눠놨는데,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 2014년 전까지만 해도 원전 반경 8에서 10km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해서 운영해 왔는데, 요게 그 이후에 좀 구역이 확대가 됐는데 그 계기가 있었지? 네, 그 2014년 5월 달에 이 방사능 방제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예, 예. 기존에는 이제 8에서 10km였던 비상계획 구역이 최소 20에서 30km까지 확대가 된 건데요. 예. 이거는 그 그간의 비상계획구역이 실제 사고가 날 경우를 생각해서 이제 설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비판이 좀 꾸준히 좀 제기되었었고, 예, 예. 아까 앞에서 잠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이 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의 경우에 당시 반경 30km 이내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경우도 지금 반경 20km 이내 주민들을 모두 이제 소개시켰고, 네. 이후에 그 방사능 영향 평가 등을 통해서 최대 한 60km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까지 이제 피난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현실에 맞게 좀 제대로 이제 좀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이렇게 꾸준히 좀 되었고, 후쿠시마 사고 직후부터는 이 핵발전소 지역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좀 집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더욱이 이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이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공고했고, 좀 그것들을 계기로 해서 2014년도에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니, 원전에서 사고 나면 제가 이번에 30km로 정해진 것을 보니까 이제 서면까지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런데 사고 났다 하면은 부산 시민들이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 당연히 뭐 피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30km로 정하고, 그러니까 원래 21km였는데 30km로 확대가 된 건데, 그러면 뭐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구호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원래 이제 2014년도 법이 개정이 될 때 그 20km에서 30km 그 안에 그 지자체가 그 사업자, 그러니까 이제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예.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지자체별로 좀 결정이 좀 달랐어요. 네. 뭐 예를 예, 예. 들면 울산시 같은 경우나 혹은 뭐 강원도 같은 경우나 혹은 뭐 전남, 전북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법이 정한 최대의 범위로 그 이 비상계획구역을 정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최소의 범위로 이제 비상계획구역을 네. 정한 거였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쨌든 이 비상계획구역 안에 이 주민들을 미리 이제 그 대피시킬 계획을 세우고, 그 대피시킬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주민들에 대한 이제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관련한 이제 그 지자체 공무원들의 좀 사전 준비를 좀 미리 좀 하게 되는 좀 구역을 네. 좀 뜻하고요. 네. 이 범위가 넓어져서 실제 이제 그 이제 넓어진 범위만큼 이제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들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미리 좀 대비해
준비해야 될 어떤 그런 이제 교육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생겨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법으로 정할 때 20에서 30km로 정하라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30km까지 했는데 우리는 부산은 21 해가지고 네네. 최소한으로 일단 해놨고 네네. 일단 그거부터가 그때부터 이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그다음에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이 21km 안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런 훈련을 해왔나? 네. 교육을 받아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있었습니까 그런 게? 네,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담당하시는 그 지자체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네. 시민들이 이 교육을 굉장히 좀 귀찮아하고 싫어한다. 좀 많이 좀 어려움을 좀 따로 시간을 내야 되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이 좀 정해진 만큼 좀 이제 시민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이제 실효성 있을 수 있도록 이 법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참여하고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대적으로 원전 근처에 있는 그 주민들이 대피 훈련을 했던 그 뉴스를 저희가 네네.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네.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관광버스가 와가지고 그분들 태워가거든요. 네, 근데 네. 관광버스 기사님들이 가실까요? 거기 문제 생기면? 그때 그걸 그래서 보면서 이게 네. 이게 맞는 매뉴얼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일단 그 사고가 나면 이 많은 그 구역 많은 범위 내에 이제 주민들을 이제 대피를 시켜야 네. 되는데요. 네. 그 이제 예방적 보호 조치 구역과 긴급 보호 조치 구역으로 서로 나뉘어요. 네. 이 예방적 보호 조치 구역 같은 경우는 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뭐 방사선 농도라든지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미리 사전에 주민들이 이제 모두 다 이제 대피를 하는 구역이고요. 네. 발전소 반경 한 5km 정도가 이 범위 내에 속합니다. 음. 그리고 이후에 그 바람의 방향이나 그리고 이 방사선 낙진이 떨어지는 정도 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고 즉 이제 방사능 환경 영향 평가나 이제 정기 검사, 환경 감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이제 긴급 보호 조치 구역이 있거든요. 네. 예, 예. 그때에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주민들을 대피시키게 되는데, 관련해서 그 이제 버스 회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뭐 계약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비상계획 구역의 이제 효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30km까지 늘어났으니까 인력도 더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부산시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그 부산시는 이 계획에 맞도록 그 이제 그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우선 좀 필요할 거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버스라든가 혹은 이제 구호 물품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많은 시민들이 어디로 이제 피난을 가야 될 것인가.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계획을 이제 수립해야겠죠. 그리고 어쨌든 뭐 지금 뭐 물론 이제 그 내일 당장 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여유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계획이 실제로 이제 효과가 있게 좀 진행이 되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버스 회사들에서 적절히 이제 움직여 줄 건지 그리고 이제 관련한 이제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움직이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평가를 하면서 이제 계획을 좀 수정하고 이제 확인하고 이제 그런 작업들이 좀 추후에 좀 계속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장 약간 매뉴얼을 위한 매뉴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네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전부 본인들 자가 차량에다가 싣고 네네.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네. 이제 부산 근교가 다 막혀가지고 아무도 못 나가는 상황.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들이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미리미리 뭐 구호물품 네네. 챙기고 관광버스가 누구누구 온다라고. 근데 그 동네 주민들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현실과 괴리된 게 아닌가 방법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미리 이제 훈련되고 교육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일본에서도 사고가 나고 주민들이 대피를 할 때 차량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그렇죠. 결국엔 주민들이 차량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일들도 발생을 했고, 네. 그래서 뭐 터널 안에 그 터널 바깥으로 차가 쭉 늘어져 있는 모습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 이제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부산시가 세우고 있는 계획의 첫 번째는 뭐냐면 시민들이 자가 대피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자가 대피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제 그 이런 차량이나 이런 것들 이 시에서 제공하는 차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네. 준비를 해갈 필요가 있을 거고 네, 말씀 네. 여기까지 시민들이 듣겠습니다. 알고 시간이 있어야 될 필요가 짧아서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정수희 고맙습니다. 활동가였습니다.